갑돌이 형님, 병돌한테만. 나 오늘 무서운 생각을 했다. 한 주사의 포목점에 불을 지르면 세 번째 고개를 넘을 뻔했다. 울지 마, 바보야. 병돌아? 어디 있니? 세 번째 고개를 넘지 않았으면 된 거다. 넘을 뻔한 것과 넘은 것은 다르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빈지게의 나무꾼. 강원도 정선 땅 첩첩산 중에 오막살이 20채가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은 갈골, 갈대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붙은 이름이었다. 동쪽으로는 태백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서쪽으로는 조양강이 굽이쳐 흘렀으며 남쪽과 북쪽은 고개가 가로막아 장터까지 가려면 반나절을 걸어야 했다.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옥수수, 가을에는 도토리, 겨울에는 땔감이 이 마을의 전부였고 쌀밥을 먹는 집은 이장내 한 집뿐이었다. 이 갈골 마을 맨 끝자락 산비탈에 기대어 선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다. 지붕에 지피 반쯤 날아가 하늘이 보였고 벽은 흙이 떨어져 뼈대인 수수깡이 드러나 있었으며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무 판자를 기대 놓은 것이 문구시를 했다.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써야 했고 바람이 불면 벽 틈새로 칼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두 겹 덮어도 추웠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둘, 홀어머니 김씨와 그 아들 막동이었다. 막동이는 20세,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은 아이처럼 둥그렇고 눈이 유난히 커서 늘 놀란 사람 같았다. 코가 둥글납작하고 입이 커서 웃으면 얼굴 반이 입이 되었다. 힘은 장사였다.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지면 보통 사람 두 짐 분량이었고 돌을 들어 올리면 마을에서 막동이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 바위만 한 돌덩이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이 막동이의 아침 일과였는데 마을 아이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힘이 아니었다. 막동이는 장사 재주가 없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누구보다 많이 해왔지만 장터에 가면 늘 가장 싸게 팔았다. 흥정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 장터에서 나무 장수가 땔감 한 짐에 엽전 단량이요 하고 외치면 막동이는 옆에서 저도 단량인데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은지 바로 앞에 선 손님도 못 들을 때가 있었다. 손님이 내 짐에 성냥 주마라고 하면 막동이는 예, 그러시지요 라고 바로 수락했다. 한 번은 손님이 장난으로 두 냥에 안 되겠냐 고 했더니 막동이가 진지하게 고민하다 그러시지요 라고 한 적도 있었다. 옆에 나무 장수가 야, 왜 깎아주냐고 타박하면 막동이는 그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요 라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런 시기니 같은 양의 나무를 팔아도 막동이의 벌이는 늘 남의 절반이었다. 어머니 김씨는 다리가 성한데도 일을 할 수 없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년 전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뒤 울다 눈이 먼 것이었다. 의원은 울어서 눈이 머는 법은 없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이 눈을 멀게 했다고 수군거렸다. 어머니는 손으로 더듬어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며 솥뚜껑을 만져 불세기를 가늠하고 된장 냄새로 간을 맞추었다. 10손가락이 눈구시를 한 셈이었다. 막동아, 오늘 장에서 얼마 받았니? 어머니가 물으면 막동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이라는 것이 엽전 선양인지 열량인지 어머니는 볼 수 없었고 막동이는 적게 받은 날에도 많이 받은 척했다. 저녁상에 보리밥과 된장찌개만 올라와도 어머니는 이렇게 잘 먹으니 좋구나라고 말했고 막동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저고리는 빨아도 때가 빠지지 않을 만큼 낡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으니 모르는 채 했고 막동이는 보이는데도 새 저고리를 사드릴 수 없어 속이 탔다. 오늘도 막동이는 산에 올랐다. 새벽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갈골 뒷산 능선을 타고 참나무 숲까지 올라가 나무를 했다. 도끼질은 능숙했다. 한 번에 참나무 가지가 꺾였고 2시즌이면 지게 한 짐이 찼다. 내려올 때는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장터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장터까지 반나절 장터에서 팔고 돌아오면 해가 졌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엽전 선언양 보리쌀 2어대밖에 안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막동이가 나무를 지고 산길을 내려오며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박치무는 나무꾼이면서도 장사 수완이 있었다. 나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캔 약초를 말려 팔고 겨울에는 토끼를 잡아 가죽을 팔았다. 장터에서 아버지가 소리치면 새 좌판 건너까지 들렸고 흥정을 하면 손님이 오히려 웃으며 돈을 더 얹었다.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을 팔지 마라, 필요를 팔아라. 아버지가 생전에 한 말이었는데 막동이는 그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막동이는 장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나무 한 짐을 성냥에 팔았다. 옆에 나무 장수는 같은 양을 6냥에 팔았다. 막동이는 한숨을 쉬며 산길을 올랐다. 갈골까지는 아직 1시즌 거리였고 해는 벌써 능선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산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부엉이가 어디선가 울었고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바로 그때 산 위쪽에서 푸른 빛이 하나 반짝였다. 반딧불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횃불이라 하기에는 색이 달랐다. 푸르스름한 빛이 나뭇가지 사이를 떠다니며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다. 막동이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도깨비불이다. 막동이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나 빛은 막동이를 따라오듯 가까워졌다. 막동이가 뛰면 빛도 빨라졌고 막동이가 멈추면 빛도 멈추었다. 막동이는 겁에 질려 지게를 버리고 달렸다. 그러나 발이 돌부리에 걸려 엎어졌고 이마를 땅에 부딪혀 별이 반짝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제2장 산속의 도깨비. 막동이가 눈을 떴을 때 머리 위로 별이 보였다. 숲속 빈터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 도깨비불이 서너 떠다니고 있었다. 이마가 욱신거렸고 만져보니 혹이 달걀만 하게 솟아 있었다. 막동이는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앞에 세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다. 키가 7척은 되어 보이는 큰 놈, 5척쯤 되는 중간 놈, 3척도 안 되는 작은 놈. 셋 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머리카락이 쭈뼛서 있었으며 눈이 호박만 했다. 도깨비였다. 막동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큰 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이놈 살아있네. 중간 놈이 고개를 갸웃했다. 도망가다 혼자 넘어진 거 아니냐. 이마에 혹이 귤만하다. 작은 놈이 킥킥 웃었다. 겁쟁이네, 겁쟁이.
호까지 달았어. 막동이가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갈골 나무꾼 막동입니다.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잡아먹으면 어머니가 굶어 죽습니다. 큰 놈이 턱을 괴며 말했다. 우리가 왜 너를 잡아먹겠냐? 도깨비가 사람을 잡아먹는 건 옛날 이야기다. 요즘 도깨비는 그런 거 안 한다. 중간 놈이 끼어들었다. 형, 요즘이라고 해도 300년 전인데. 큰 놈이 중간 놈의 머리를 탁 쳤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도깨비 삼형제는 이 산의 터줏대감이었다. 큰 놈은 갑돌, 중간 놈은 을돌, 작은 놈은 병돌이라 했다. 갑돌이 300년, 을돌이 250년, 병돌이 20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병돌이 나는 아직 젊다고 자랑하자 갑돌이 200년이 젊으냐고 핀잔을 주었다. 갑돌이 말했다. 우리가 이 산에 300년을 살았는데 내가 매일 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더구나. 근데 왜 맨날 빈 지게를 지고 내려가는 거냐? 막동이가 고개를 숙였다. 빈 지게가 아닙니다. 나무를 해가는데 장터에서 잘 안 팔립니다. 을돌이 혀를 찼다. 아, 나는 빈 지게인 줄 알았다. 돈을 못 번다는 얘기구나. 병돌이 킥킥 웃었다.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네. 병돌이 그때 막동이가 버리고 온 지게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이 지게가 내 거냐? 한번 들어볼까? 병돌이 3척짜리 작은 몸으로 지게에 손을 걸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응. 병돌이 두 손으로 잡고 힘을 주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게가 한 뼘쯤 떠올랐다가 병돌이 뒤로 나자빠지며 지게 밑에 깔렸다. 갑돌과 을돌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녀석 200년을 살아도 힘은 안 늘었구나. 병돌이 지게 밑에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외쳤다. 이게 무거운 거야.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막동이가 한 손으로 지게를 번쩍 들어 치워주자 병돌이 멍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너 힘은 진짜 장사구나. 장사 재주만 없는 거지. 막동이는 도깨비가 자기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겁이 조금 풀렸다. 도깨비님들 혹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없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갑돌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옛날 이야기다. 우리한테 그런 거 없다. 을돌이 덧붙였다. 있었는데 100년 전에 잃어버렸다. 병돌이 끼어들었다. 형, 그건 내가 도박에서 잃은 거잖아. 갑돌이 병돌의 머리를 탁 쳤다. 입 닥쳐. 을돌이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내가 잃은 게 아니라 사기당한 거다. 산 건너 도깨비 놈이 주사위에 납을 넣었어. 막동이는 실망했지만 갑돌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방망이는 없지만 내게 장사를 가르쳐 줄 수는 있다. 막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깨비가 장사를 아십니까? 갑돌이 가슴을 폈다. 우리가 300년간 이 산에서 뭘 했겠냐? 장터 사람들을 매일 지켜봤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못 버는지, 왜 그런지 다 안다. 300년을 보면 장사의 이치가 보이는 법이다. 을돌이 끼어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비법을 3가지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성공하면 매달 보름날 밤에 이 빈터에 막걸리 한 동이를 갖다 놔라. 우리가 300년간 가장 아쉬운 게 막걸리다. 병돌이 침을 꿀꺽 삼켰다. 막걸리, 막걸리.
갑돌이 침 좀 닦아라고 핀잔했다. 막동이는 잠시 생각했다. 장사 비법 3가지에 막걸리 한 동이라면 이보다 싼 수업료가 어디 있겠는가. 좋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갑돌이 손가락을 세웠다. 비법은 셋이다.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 각각 장날에서 먹어라. 첫 번째 비법은 내가, 두 번째는 을돌이가, 세 번째는 병돌이가 가르친다. 단, 세 번째 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어기면 전부 잃는다. 막동이가 침을 꿀꺽 삼켰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갑돌이 입을 열기 전에 을돌이 끼어들었다. 형, 그 전에 밥 먼저 먹자. 배고프다. 갑돌이 을돌의 머리를 탁 쳤다. 분위기 깨지 마라. 병돌이 킥킥 웃었다. 나도 배고파. 갑돌이 한숨을 쉬며 너희 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투덜거렸다. 막동이도 웃음이 나왔다. 무서운 줄 알았던 도깨비가 생각보다 어수룩했다. 달빛 아래 숲속 빈터에서 기묘한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첫 번째 비법. 갑돌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세모 하나. 이것이 장터다. 동그라미가 파는 놈, 네모가 사는 놈, 세모가 물건이다. 너는 지금 동그라미인데 네모가 원하는 세모를 모른다. 그러니 못 파는 거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물건을 가져가면 사는 사람이 사지 않습니까? 갑돌이 혀를 찼다. 그러니까 내가 성냥밖에 못 받는 거다. 갑돌이 첫 번째 비법을 말했다. 싸게 사는 법은 이것이다.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 사라. 막동이가 눈을 깜빡였다.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요? 안 팔리니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갑돌이 고개를 저었다. 안 팔리는 것과 안 사는 것은 다르다. 안 팔리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안 사는 것은 쓸모를 모르는 것이다. 장터에 가면 아무도 안 사서 썩어가는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왜 안 팔리는지 생각해라.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파는 놈이 멍청해서 안 팔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막동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장날에 장터로 갔다. 나무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빈 지게를 지고 갔다.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안 팔리는 물건을 찾았다. 떡전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 마른 칡뿌리였다. 이거 칡뿌리 아닙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올봄에 캤는데 아무도 안 사. 사흘째 이 자리인데 파리만 날려. 칡뿌리 한 자루에 엽전 한 냥. 장터에서 가장 싼 물건이었다. 막동이는 엽전 2냥을 주고 칡뿌리 2자루를 샀다. 할머니는 감지덕지했다. 고맙다, 젊은이. 이걸 누가 사줄 줄이야. 막동이는 칡뿌리를 지게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물었다. 막동아, 오늘은 나무를 안 했니? 어머니, 오늘은 칡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칡뿌리, 그걸 어디에 쓰려고? 막동이도 사실 몰랐다. 갑돌이의 비법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칡뿌리를 마당에 펼쳐놓고 생각했다. 이것의 쓸모가 뭘까? 칡뿌리는 갈증에 좋다고 했다. 그러나 그냥 칡뿌리를 누가 사겠는가?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물건을 팔지 마라, 필요를 팔아라. 막동이는 칡뿌리를 잘게 썰어 말렸다.
이틀을 말리자 바삭해졌고 그것을 솥에 넣고 달이자 갈색즙이 나왔다. 막동이는 기대에 차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얼굴이 구겨졌다. 으웩, 이게 뭐야? 쓰기가 약보다 더 쓰다. 입 안이 텁텁하고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썼다. 이것을 누가 사 마시겠는가? 막동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달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꿀이 있으면 좋겠지만 꿀은 비쌌다. 대신 마당 뒤편에 심어둔 단호박이 있었다. 단호박을 잘라 함께 달여보았다.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은 줄었지만 아직 시큰했다. 이번에는 찹쌀 한 줌을 넣어 걸쭉하게 끓여보았다. 맛이 달라졌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뒤에 치게 시원한 맛이 남았다. 어머니에게 한 그릇 드렸더니 이게 뭐냐, 달고 좋다고 했다. 막동이는 대나무 통 10개의 칡즙을 담아 다음 장날에 가져갔다.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대나무 통을 세워 놓았다. 칡즙이요, 갈증에 좋은 칡즙이요.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칡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막동이는 땀을 흘리며 외쳤지만 한 시즌이 지나도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막동이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바보야,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갑돌의 목소리였다. 막동이는 생각을 바꿨다. 칡즙을 파는 대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짜로 맛을 보게 했다. 아저씨 목마르시지요? 한 모금 드셔보십시오. 공짜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의심했다. 공짜, 무슨 속셈이냐. 그래도 공짜라는 말에 대장간 앞에서 땀을 흘리던 장정이 한 모금 마셨다. 오, 이게 뭐냐. 시원하고 달다. 칡이 이런 맛이었어. 그 모습을 본 옆 사람이 나도 한 모금 했고 그 옆 사람도 나도 했다. 한 시즌 만에 10명이 맛을 봤고 그중 7명이 대나무 통째로 샀다. 엽전 성냥짜리 칡즙이 7통, 합해서 21냥. 칡뿌리 2냥 주고 산 것이 21냥이 된 것이었다. 막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무 한 짐에 성냥이던 벌이가 칡뿌리 하나로 10배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21냥을 드리자 어머니가 엽전을 만져보며 놀랐다. 이게 다 얼마냐? 21냥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아버지도 이런 적은 없었다. 막동이는 코끝이 시큰했지만 웃었다.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 사라는 갑돌의 비법이 통한 것이었다. 제4장 2번째 비법. 보름날 밤, 막동이는 약속대로 막걸리 한 동이를 지고 산으로 올랐다. 숲속 빈터에 도깨비 3형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갑돌이 막걸리 동이를 보자마자 눈이 반달이 되었다. 오, 막걸리다. 을돌이 대뜸 국자를 들이밀었고 병돌은 이미 바가지를 들고 있었다. 셋이 막걸리를 퍼 마시는 동안 막동이는 첫 번째 비법의 성과를 보고했다. 칡뿌리 2냥어치가 21냥이 되었습니다. 갑돌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 2번째 비법이다. 을돌아, 내 차례다. 을돌이 막걸리를 한 바가지 비우고 입을 닦으며 말했다. 비싸게 파는 법은 이것이다. 물건을 팔지 말고 이야기를 팔아라.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야기를요? 을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산다. 같은 부채라도 부채입니다라고 하면 엽전두냥이지만 이 부채는 100년 된 대나무로 만들었고 이것을 붙이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 열냥이 된다. 병돌이 끼어들었다. 형, 그거 사기 아냐? 을돌이 병돌의 머리를 탁 쳤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붙이라는 거다. 물건에는 다 이야기가 있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특별한지. 그 이야기를 찾아서 말해주면 되는 거다. 을돌이 기세가 올라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빈터 바닥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다. 자, 내가 이 나뭇가지를 팔아보겠다. 보아라. 을돌이 목청을 가다듬고 외쳤다. 이 나뭇가지는 300년 묵은 참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요. 도깨비가 이빨을 쑤시던 나뭇가지이니 이것으로 이빨을 쑤시면 충치가 사라지요. 갑돌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다 코웃음을 쳤다. 누가 그걸 믿냐? 병돌이 킥킥 웃었다. 형, 진짜 이야기를 붙이라며. 그건 거짓말이잖아. 을돌이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러니까 시범이 좀 안 되었을 뿐이다. 원리는 맞다. 막동이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을돌이 형님. 제가 장터에서 해보겠습니다. 을돌이 기침을 하며 그래, 내가 직접 해라. 실전이 중요한 거다라고 얼버무렸다. 막동이는 다음 장날에 이 비법을 시험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나무를 팔기로 했지만 방법을 바꿨다.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참나무만 골라 베지 않고 소나무, 가지도 함께 가져왔다. 참나무는 땔감이지만 소나무 가지는 마디가 있어 지팡이를 만들 수 있었다. 막동이는 밤새 소나무 가지를 깎아 지팡이 5개를 만들었다. 칼에 손을 3번이나 베었지만 날이 밝을 무렵 5개 모두 완성되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 이야기를 붙였다. 장터에 도착한 막동이는 나무집 옆에 지팡이 5개를 세워 놓았다. 지나가던 노인이 이거 지팡이냐? 고 물었다. 막동이는 예전 같으면 예, 성냥입니다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르신, 이 지팡이는 갈골 뒷산 해발천 척 능선에서 자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높이에서 자란 소나무는 바람을 이기려고 마디가 촘촘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산에서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사람 다리 구실을 할 놈이라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깎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해발천 척 소나무라 마디가 확실히 촘촘하구나. 내 아버지가 좋은 눈을 가졌구먼. 얼마냐? 10냥입니다. 노인이 마디를 만져보고 지팡이를 짚어보더니 군말 없이 10냥을 내놓았다. 5개의 지팡이 중 4개가 팔렸다. 10냥짜리 둘, 8냥짜리 하나, 5냥짜리 하나. 합해서 33냥이었다. 그냥 나무를 팔았으면 성냥이었을 것이 11배가 된 것이었다. 게다가 참나무 땔감도 따로 팔아 5냥을 벌었으니 하루 벌이가 38냥이었다. 막동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그 뒤로 막동이는 장날마다 다른 물건을 가져갔다. 칡즙에 이야기를 붙여 갈골천척 칡뿌리즙이라 팔았고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태백산 도토리묵이라 팔았으며 산에서 캔 더덕을 해발천척 바람더덕이라 이름 붙여 팔았다. 이야기가 붙자 물건의 가치가 올랐고 장터에서 막동이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건을 샀다. 을돌의 비법이 통한 것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막동이의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지붕에 짚을 새로 얹었고 벽에 흙을 다시 발랐으며 문짝도 제대로 달았다. 어머니에게 새 저고리를 해드렸고 보리밥 대신 쌀밥이 가끔 올라왔다. 어머니의 눈을 치료할 의원도 불렀다. 의원이 약을 지어 주어 어머니의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막동이가 갑자기 돈을 버내. 장사 재주가 어디서 났지? 막동이는 도깨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아버지가 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제5장 세 번째 비법. 다시 보름날 밤이 돌아왔다. 막동이는 막걸리 한 동이에 더덕구이까지 챙겨 산으로 올랐다. 숲속 빈터에서 도깨비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갑돌이 더덕구이를 보자 환호했다. 오, 안주까지. 을돌이 막걸리를 퍼마시며 흐뭇해했고 병돌은 더덕구이를 입에 물고 킥킥 웃었다. 막동이가 석 달간의 성과를 보고하자 갑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마지막 비법이다. 병돌아, 내 차례다. 병돌이 더덕구이를 삼키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작은 몸에 큰 눈이 반짝였다. 세 번째 비법은 이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욕심이 3번 고개를 넘으면 전부 잃는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욕심이 3번 고개를 넘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돌이 손가락 셋을 세웠다. 첫 번째 고개는 더 벌고 싶다이다. 이것은 괜찮다. 사람이면 누구나 넘는 고개다. 두 번째 고개는 남보다 더 벌고 싶다이다. 이것도 참을 수 있다. 세 번째 고개가 문제다. 남이 못 벌게 하고 싶다. 이 고개를 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전부 잃는다. 갑돌이 덧붙였다. 우리가 300년간 보았다. 장터에서 잘 나가던 장사꾼이 망하는 것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세 번째 고개를 넘어서다. 남을 밟으면 결국 자기가 밟힌다. 예외가 없었다. 300년간 단 한 번도. 을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비법만 지키면 내 장사는 평생 간다. 어기면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전부 독이 된다. 막동이는 가슴에 새겼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이 비법이 시험대에 오를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막동이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 칡즙, 지팡이, 도토리묵, 더덕에 이어 산나물 건조 꾸러미, 약초 주머니, 집 공예품까지 팔기 시작했다. 모든 물건에 이야기를 붙였고 장터에서 막동이의 좌파는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막동이가 잘 되자 장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다. 나무 장수 칠성이었다. 칠성은 원래 장터에서 나무를 가장 잘 파는 사람이었는데 막동이가 지팡이와 산나물 가공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줄었다. 저 막동이 놈, 나무꾼이 별짓을 다 하네. 나무나 팔 것이지. 칠성은 막동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막동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칠성이 형, 같이 장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형한테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막동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했다. 칠성이 형이 못 벌게 하면 내가 더 벌 수 있지 않나. 세 번째 고개가 슬쩍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막동이는 머리를 흔들었다. 병돌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막동이는 칠성에게 다가가 말했다.
칠성이 형은 나무를 잘 아니까 화로에 쓰는 참숯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숯은 장터에 아무도 안 파니까요. 칠성은 코웃음을 쳤지만 며칠 뒤 정말 참숯을 구워 장터에 내놓았다. 숯이 팔렸다. 칠성은 놀랐고 막동이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즈음 장터에서 막동이의 칡즙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마을 아이 도리였다. 도리는 7살, 어머니가 장에 오면 늘 따라와 막동이 좌판 앞에서 아저씨, 칡즙 한 모금만요라며 웃었다. 막동이는 늘 한 통을 공짜로 주었고 도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벌컥벌컥 마셨다. 도리의 웃는 얼굴이 막동이에게는 장사보다 큰 보람이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막동이에게 큰 힘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제6장 장터의 큰손. 1년이 지났다. 막동이는 이제 갈고래 나무꾼이 아니라 정선 장터의 큰손이 되어 있었다. 좌판 하나에서 시작해 좌판 셋을 운영했고 칡즙 지팡이 산 나무략 초집 공예품을 팔았으며 마을 사람 5을 고용해 함께 일했다. 어머니의 눈도 많이 좋아져 이제 바느질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집은 오막살이에서 기와집은 아니지만 반듯한 초가 3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되면 시험도 찾아오는 법이었다. 정선 장터의 제일 큰 장사꾼은 포목점을 운영하는 한 주사였다. 한 주사는 정선뿐 아니라 영월, 평창까지 포목을 대는 큰 상인이었는데 막동이가 장터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나무꾼 주제에 장터를 먹을 셈이냐. 한 주사는 막동이에게 제안을 해왔다. 막동이, 너와 내가 손을 잡자. 나는 포목을, 너는 산물을 대고 장터를 둘이 나누자. 대신 다른 장사꾼이 끼어들면 둘이 힘을 합쳐 밀어내자. 막동이는 잠시 흔들렸다. 한 주사와 손을 잡으면 장터의 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장사꾼을 밀어내자는 말에 병돌의 경고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막동이는 거절했다. 한 주사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남을 밀어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주사의 얼굴이 굳었다. 거절한다고? 이 장터에서 나를 거절한 놈은 내가 처음이다. 한 주사는 그날부터 막동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막동이의 좌판 옆에 같은 물건을 파는 좌판을 세웠고 가격을 반으로 깎았다. 믿지는 장사였지만 한 주사는 큰 상인이었으므로 믿질 여유가 있었다. 막동이의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 1주일, 2주일, 한 달. 막동이의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고용한 마을 사람들에게 줄 품삯도 빠듯해졌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막동아, 괜찮으냐? 막동이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장날 오후 막동이가 텅 빈 좌판 앞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칡즙 언제 와요? 고개를 들으니 도리가 서 있었다. 7살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갸웃한 채 막동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칡즙이 제일 맛있는데 요즘 왜 사람이 없어요? 막동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저씨가 요즘 좀 힘들다, 도라. 도리가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입을 꺼냈다. 이거요, 어머니가 떡 사 먹으라고 준 건데 아저씨 칡즙 살래요. 막동이의 눈이 뜨거워졌다. 도라, 그 돈으로 떡 사 먹어라. 칡즙은 아저씨가 공짜로 줄게. 도리가 칡즙을 받아 벌컥벌컥 마시며 웃었다. 아저씨, 힘내요.
그 한마디가 막동이의 등을 밀었다. 막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한 주사에게 밀려 포기할 뻔한 마음이 도리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올라왔다가 즉시 고개를 저었다. 한 주사의 포목점에 불을 지르면 막동이는 그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세 번째 고개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날 밤 막동이는 막걸리 동이를 지고 산으로 올랐다. 보름날이 아니었지만 도깨비들이 나와 주기를 바랐다. 숲속 빈터에 도착해 막걸리를 놓고 기다렸다. 한 시즌, 두 시즌.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막동이는 빈터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했다. 갑돌이 형님, 을돌이 형님, 병돌아. 나 지금 무서운 생각을 했다. 세 번째 고개를 넘을 뻔했다. 막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로 그때 병돌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병돌이었다. 울지 마, 바보야. 세 번째 고개를 넘지 않았으면 된 거다. 넘을 뻔한 것과 넘은 것은 다르다. 내가 멈춘 거잖아. 막동이가 두리번거렸지만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다. 병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주사가 미치는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미치는 장사는 오래 못 간다. 내가 할 일은 버티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한 주사에게도 칡즙 한 잔 건네봐라. 그 말을 끝으로 목소리가 사라졌다. 막동이는 빈터에 한참 앉아 있다가 막걸리 동이를 그대로 두고 산을 내려갔다. 아침에 올라가 보니 동이는 비어 있었다. 제7장 도깨비의 선물. 다음 장날 막동이는 한 주사의 좌판으로 걸어갔다. 한 주사의 하인들이 막아섰지만 막동이는 손에 든 대나무 통을 보이며 말했다. 한 주사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한 주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냐? 막동이가 칡즙 한 통을 내밀었다. 날이 덥습니다. 목이나 축이십시오. 한 주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너를 밀어내고 있는데 왜 이걸 주느냐? 막동이는 웃었다. 장터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이인데 목마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는 장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한 주사는 칡즙을 받아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달짝지근하면서 뒤에 시원한 맛이 남았다. 마시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막동이를 바라보았다. 내 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한 주사가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한 주사의 공격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미치는 장사가 보름을 넘기자 한 주사 쪽에서도 손해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달 뒤 한 주사는 막동이 옆에 세웠던 좌판을 철수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주사가 직접 막동이를 찾아왔다. 막동이, 내 칡즙을 내 포목점에서 같이 팔면 어떻겠냐. 내 유통망을 쓰고 내 물건을 대라. 이번에는 남을 밀어내자가 아니라 같이 하자였다. 막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장사꾼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사가 피식 웃었다. 알겠다. 이 고집불통아. 한 주사와 손을 잡은 뒤 막동이의 장사는 더 커졌다. 한 주사의 유통망을 통해 칡즙과 산나물이 정선뿐 아니라 영월,
평창, 원주까지 팔려나갔다. 막동이는 갈골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칡뿌리를 캐는 사람, 나무를 말리는 사람, 지팡이를 깎는 사람, 집 공예를 하는 사람. 마을의 20집이 모두 일을 하게 되었고, 갈골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마을이 아니라 갈 것이 많은 마을이 되었다. 칠성이도 참수 장사가 번창의 막동이에게 술을 사겠다고 했고, 도리의 어머니는 산나물 말리는 일을 해 도리에게 떡도 사주고 칡즙도 사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막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나갔다. 어머니의 눈은 이제 많이 밝아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장터에서 막동이의 좌판을 본 어머니가 놀랐다. 막동아, 이게 다 내 거냐? 막동이가 웃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갈골 사람들 것입니다. 어머니가 막동이의 손을 잡았다. 칼에 베인 흉터가 여럿 있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좋아했을 게다. 막동이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보름날 밤, 막동이는 막걸리 2동이와 더덕구이 한 보따리를 지고 산으로 올랐다. 숲속 빈터에 도깨비 3형제가 앉아 있었다. 갑돌이 반겼다. 오, 오늘은 2동이냐? 을돌이 침을 흘렸고 병돌은 이미 바가지를 들고 있었다. 막동이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갑돌이 형님, 덕분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갑돌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덕이 아니다. 내가 한 거다. 갑돌이 막걸리를 3바가지째 마시자 얼굴이 붉어지며 기분이 올라갔다. 아, 좋다. 이 맛에 300년을 산다. 내 바가지째를 비우자 갑돌이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다. 나도 장터에 가볼까? 직접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지 않겠냐. 을돌이 막걸리를 마시다 뿜을 뻔했다. 형 얼굴로는 무리야.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물건을 사겠냐. 갑돌이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다. 왜? 내 얼굴이 어때서? 병돌이 킥킥 웃으며 대답했다. 형, 솔직히 말하면 호박보다 무섭고 도깨비보다 못생겼어. 갑돌이 병돌의 머리를 탁 쳤다. 내가 나보다 낫냐? 을돌이 팔짱을 끼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셋 다 장터에 가면 장터가 파장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거다. 갑돌이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300년을 살아도 얼굴은 안 바뀌는구나. 막동이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제가 장터 이야기를 매달 해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갑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래, 그게 낫겠다. 장터 이야기가 안주보다 맛있으니까. 을돌이 끼어들었다. 맞아. 비법은 우리가 가르쳤지만 실행한 건 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을돌이 병돌을 가리켰다. 병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3번째 고개를 넘지 않은 것. 그게 내가 한 것 중 가장 잘한 거다. 비법 3가지 중 첫 번째와 2번째는 기술이다. 3번째는 사람됨이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됨은 가르칠 수 없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다. 막동이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병돌이 200년을 살았다더니 20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말이었다. 갑돌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막동아, 우리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장사가 아니다. 사람이다. 장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이니까. 막동이는 그 말에 아버지의 말이 겹쳐 들렸다. 물건을 팔지 마라, 필요를 팔아라.
필요를 파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도깨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막동이가 도깨비에게 물었다. 형님들, 앞으로도 보름마다 막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갑돌이 껄껄 웃었다. 당연하지. 막걸리가 끊기면 우리가 내 장터에 불을 지른다. 을돌이 끼어들었다. 형, 그건 협박이잖아. 병돌이 킥킥 웃었다. 막걸리가 끊기면 나는 운다. 갑돌이 병돌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200년을 살고도 울보냐. 병돌이 입을 삐죽거렸다. 울면 안 되냐. 막걸리가 없으면 세상이 끝난 거지. 막동이도 웃었다. 달빛 아래 숲속 빈터에서 넷이 막걸리를 나누었다. 도깨비불이 나무 사이를 떠다녔고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막동이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빈터 쪽에서 푸른 빛이 새반짝이다 사라졌다. 1년 전 그 빛을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났던 자신이 떠올랐다. 지금은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막동이는 지게를 고쳐 지고 산을 내려갔다. 이번에는 빈 지게가 아니었다. 지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300년 된 도깨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갈골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었다. 예전에는 이 장내 한 집만 밝았지만 이제는 20집 모두 밝았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막동아, 왔니? 예, 어머니. 왔습니다. 막동이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 옆에 기대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고 멀리 산 위에서 도깨비 불이 하나 깜빡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저게 뭐냐? 불빛이 보이는구나. 막동이가 웃었다. 별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참 따뜻하구나 라고 말했다. 도깨비들이 막걸리를 마시는 밤이었다. 훗날 갈골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도깨비에게 장사를 배운 나무꾼이 있었는데 도깨비가 가르쳐 준 것은 장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장터에서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은 말했다. 세 번째 고개를 조심해라. 도깨비가 보고 있다. 그리고 보름날 밤이면 갈골 뒷산에서 푸른 pit셋이 깜빡거렸다. 막동이는 그날이면 어김없이 막걸리 한 동이를 지고 산에 올랐고 새벽에 내려올 때는 늘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웃느냐고 물으면 막동이는 대답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